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서아시아 지역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서아시아 전통사회 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아시아의 여러 제국 중에 하나인 오늘은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 이후에 두 나라가 더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아시아에 대한 내용을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 18차 시부터는 인도 지역을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네, 오스만 제국의 발전입니다.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3세기 말 튀르크 계통의 오스만족이 아나톨리아 지역에 건국합니다. 아나톨리아 지역이라고 하면은 여기 발칸반도 그리스 요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전을 했는가? 그래서 14세기 후반에 발칸반도를 장악하고요. 당연히 술탄의 칭호를 사용합니다. 네, 술탄의 칭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메메트 2세가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게 되고요. 그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스탄불, 지금 튀르키의 수도죠. 이스탄불로 요때 이름을 바꾸면서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셀림 1세 때 이집트의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정복하고 메카와 메디나의 보호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메카와 메디나까지 장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셀립 1세 때 거의 이슬람 세력의 지배자로 군림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최전성기 술레이만 1세입니다. 네, 술레이만 1세 때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고요. 영토도 헝가리와 빈을 포위 공격하는 등 왼쪽으로 이렇게 유럽 쪽으로 크게 진출을 한다. 이렇게 진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럽의 연합함대를 무찔러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장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거의 유럽이 지중해를 빼앗겼기 때문에 유럽이 대서양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요. 요것이 나중에 대항해 시대로 이어진다 정도만 여러분 상식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게 되는데 신항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서 대항해 시대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 지중해의 중요성이 감소하게 되고요. 레판토 해전에서 16세기에 패배하게 되면서 세력이 급하게 쇠퇴하게 됩니다. 요거는 에스파냐와 전쟁을 하게 된 거고요.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기에 지중해를 포위하면서 지중해를 장악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여기는 유럽이 그럼 우리 지중해 말고 이쪽으로 나가서 대서양으로 나가서 새로운 대륙을 찾아야지 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중해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차 빈포위도 실패하고 헝가리를 상실을 하게 되면서 영토도 축소가 되는 모습도 보여지게 되는 거죠. 쇠퇴한다고 했지 멸망했다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넘어갈게요. 그럼 오스만 제국의 서양 문화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 체제는 술탄의 중앙집권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칼리프에 보다 술탄의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티마르, 데브시름의 예니체리가 편성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 밀레트가 구성이 되는데 뭐만 내면 그렇죠. 인두세만 내면 그 지지야라고 하는데 피지배층의 신앙을 인정하는 우리 그 서아시아에 있었던 약간 관용 정책이 여기서도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제도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촌락에 거주하는 기병에게 토지에 대한 징세권을 주고 그 대가로 말과 무기를 갖춰서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군사적인 봉건제겠죠. 군사적인
봉건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제도를 티마르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발칸바도 농촌의 크리스트교 청소년을 징발하는 제도가 바로 데브 시르메 제도고요. 그러면서 이들의 일부를 이슬람으로 개종시켜서 술탄의 직속 상비군으로 만드는데 그 상비군을 우리는 예니 체리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두세만 내면 되는 것을 밀레트 제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자, 그러면 경제와 사회, 경제는 어떻게 됐는가? 동서교육의 요충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럼 여기에서도 무슨 무역이 이루어질까요? 중개 무역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상업도시로 성장하고 이스탄불이 크게 번성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보면 이제 동서 문화가 한 곳에 가득 있는 곳이 바로 이스탄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 4단원에서도 대주제 4에서도 배우겠지만 유럽 동로마 제국의 중심지이면서 오스만 제국의 중심지가 되니까 그러면서 동서양이 이제 함께 있는 모습을 이제 이스탄불에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화는 비잔티움 문화, 여기 있었던 비잔티움 문화를 계승하고 튀르크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동서 문화를 융합하고요. 건축에서는 무슨 양식? 비잔티움 양식을 도입한 모스크. 모스크는 이슬람교의 뭐 신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기독교 크리스트교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성당이나 교회 가는 것처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모스크를 갑니다. 네, 그런 신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술탄 아흐메드 사원 요거가 되겠는데요. 색깔이 파랗죠. 색깔이 파래서 얘를 우리는 블루 모스크라고도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학과 미술에서 페르시아의 전통을 계승하고 실용학문이 발달했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티무르 왕조가 등장합니다. 네, 티무르 왕조는요 몇 세기냐?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 있었을 때 있었던 거예요. 14세기 후반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큰 키워드는 칭기즈칸의 후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몽골 제국의 부활을 꿈꿨다. 몽골 제국의 부활을 꿈꾸면서 누가 건국을 했다? 티무르가 건국을 하게 되고요. 인도 서북부에서 지중해 연안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그 지도 보시면 나오겠죠. 티무르 왕조가 보시면 색칠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쪽에 나와 있는 누구를 압박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오스만 제국을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근데 티무르가 죽고 나서는 쇠퇴하고 결국엔 우즈베크인에게 멸망한다. 16세기 초에 멸망하게 되고요. 동서무역 독점했다라는 거는 당연히 중개무역 있겠죠. 그리고 수도인 뭐가 변형했다? 사마르칸트가 수도였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문화는 여러 문화들이 혼합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정도만 기억하시죠. 넘어가죠. 자, 그리고 나서 16세기 초에 비슷한 지역에 16세기 초에 등장한 왕조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사파비 왕조입니다. 이스마일 1세가 1501년 16세기 초에 건국을 하고요. 페르시아 군주의 칭호인 뭐를 썼다? 샤를 사용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교는 시아파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인도에 있었던 이쪽에 있었던 무굴 제국, 그 다음에 당연히 오스만 제국 때도 오스만 제국과도 대립을 하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무굴 제국과 오스만 제국은 시아파가 아니라 무슨 파다? 얘네들은 수니파 이슬람교였다라는 거를 대립하는 걸로 알 수 있겠지요. 넘어가죠. 자, 그럼 사파비 왕조 어떻게 발전을 했는가? 여기는 아바스 1세 때
아바스 1세 때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고요. 수도가 이스파한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상주의 정책 그리고 바그다드를 수복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아프간족의 침입으로 멸망을 하게 되는 게 18세기 중반, 초중반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크게는 세 국가인데 일단은 오스만 제국이 쭉 이어져 가는데 이 중간중간에 티무르 제국이 있고 사파비 제국도 있었다. 하지만 얘네들이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오스만 제국은 쭉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오스만 제국이 공식적으로 멸망한 거는 20세기 들어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 40페이지 아래에 있는 이슬람 세계의 변천 이런 것들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는 각종 왕들이 있었죠. 왕 3명 하나 둘 셋. 그중에 술레이만 전성기였던 거 이들의 업적도 잘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갖고 있는 제도 4가지 있었어요. 그 4가지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서 오스만 제국에 대한 키워드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정도만. 수도는 뭐였다? 이스탄불이었다. 수도는 꼭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특히 서아시아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티무르 왕조 같은 경우에는 어디와 관계가 있다? 몽골 제국의 부활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수도는 사마르 칸트였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파비 왕조 같은 경우에는 이스마일 1세 그리고 이란 그 페르시아 관련해서 그래서 뭘 썼다? 샤라는 호칭을 썼다. 그리고 시아파 이슬람교를 믿었다 정도. 그래 수도는 이스파한이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서아시아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인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